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흥미로운 이야기 탐험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 따뜻해지는 로맨스 한 편을 준비했어요. 혹시 사랑의 나이가 어딨어?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바로 70세 여성분과 75세 남성분의 훈훈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데요. 벌써부터 마음이 간질간질하지 않으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로맨스냐고요? 천만에요. 인생은 70부터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깊이와 지혜가 더해져서 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단순한 노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두 영혼의 아름다운 여정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맨스 드라마처럼 격정적이지는 않겠지만 잔잔한 호수 위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일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로 칠순을 맞으신 김영자 할머님과 75이 되신 박철수 할아버님이십니다. 두 분은 모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오셨죠. 영자 할머님은 남편과 사별하신 지 10년이 넘으셨고, 철수 할아버님도 5년 전 아내와 이별한 뒤 줄곧 혼자 사셨어요.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니 두 분은 적적한 일상을 보내실 때가 많았다고 해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면 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에 가슴 한편이 시리기도 하셨답니다. 홀로 된 삶이 편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마음이 쓸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다가 잠이 드는 일상이 반복될수록 삶의 활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권하기도 했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홀로 사시는 길을 택하셨죠. 그럴 때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으셨대요. 이런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크게 다가오는 법이잖아요. 특히 누군가와 소통하고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독한 일이죠. 그 고독함은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텅 빈 집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발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질 때 과연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막막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두 분에게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마치 똑같은 그림의 반복처럼 느껴지고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에 불과한 그런 무미건조한 시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행여짐이 될까 염려하며 마음껏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는 일이 많았을 두 분의 마음을 상상해보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분들에게는 분명 새로운 활력과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라는 따뜻한 감정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거예요. 두 분이 처음 만나게 된 곳은 다름 아닌 동네 경로당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님은 평소 활발한 성격이셔서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시며 시간을 보내곤 하셨어요. 반면 철수 할아버님은 원래 좀 과묵한 편이셨는데 친구들의 권유로 뒤늦게 경로당에 발걸음을 하게 되셨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서 구석에 앉아 신문만 보시곤 했대요. 경로당의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도 철수 할아버님은 마치 한 폭의 정물화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셨던 거죠. 사실 철수 할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말이 많은 편은 아니셨지만 속정은 누구보다 깊은 분이셨다고 해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항상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 경로당에서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다른 어르신들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영자 할머님은 그런 철수 할아버님의 진중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은근히 호감을 느끼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영자 할머님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경로당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고 철수 할아버님은 그런 영자 할머님을 멀리서 지켜보며 내심 흐뭇해 하셨을 거예요. 마치 햇살처럼 따뜻한 영자 할머님의 존재가 철수 할아버님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에 새로운 취미 활동이 생겼어요. 바로 손뜨개 교실이었죠. 영자 할머님은 평소 손재주가 좋으셔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셨고 능숙한 솜씨로 코를 잡고 실을 엮어 나가셨습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집중하는 영자 할머님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철수 할아버님은 그런 영자 할머님의 고운 손놀림에 은근히 시선이 가셨다고 해요. 뜨개질하는 영자 할머님의 모습에서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을 받으셨던 거죠. 사실 철수 할아버님도 젊은 시절에는 섬세한 취미를 즐기셨던 터라 뜨개질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셨대요. 어릴 적 어머니가 뜨개질 하시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내가 정성스럽게 목도리를 떠주었던 추억이 스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영자 할머님께 뜨개질하는 법을 여쭤보셨습니다. 할머님, 그 실은 어떻게 잡는 겁니까? 철수 할아버님의 다소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질문에 영자 할머님은 환한 미소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히 뜨개질 방법 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할아버님의 눈을 마주치며 따뜻한 격려의 말도 잊지 않으셨죠. 이것이 바로 두 분의 첫 대화이자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었답니다. 그때부터 철수 할아버님은 뜨개질 교실에 꼬박꼬박 나오시면서 영자 할머님 옆자리를 고수하셨죠. 영자 할머님은 철수 할아버님께 뜨개질을 가르쳐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뜨개질은 두 분을 이어주는 사랑의 매개체가 되었던 셈이죠. 실과 실이 엮이듯 두 분의 마음도 그렇게 섬세하게 엮여가기 시작한 겁니다. 함께 뜨는 한 코 한 코에 두 분의 삶의 이야기가 녹아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 분은 매일 경로당에서 만나 함께 뜨개질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뜨개질을 하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옛 추억을 나누기도 하고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갔죠. 철수 할아버님은 묵묵히 영자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로 때로는 유머러스한 농담으로 할머님을 웃게 하셨습니다. 영자 할머님은 그런 할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호감을 느끼셨죠. 할머님은 할아버님에게서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따뜻하고 듬직한 남자의 향기를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철수 할아버님은 영자 할머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두셨다가 몰래 사다 드리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보면 슬그머니 다가가서 도와드리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할머님이 기침이라도 하시면 따뜻한 차를 먼저 건네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혹시 감기에 걸리실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옷을 챙겨드리는 등 말없이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자 할머님은 그런 철수 할아버님의 자상함에 감동하셨다고 해요. 젊은 시절에도 이렇게 섬세하고 따뜻한 남자는 흔치 않았을 텐데 노년에 이르러 이런 분을 만나게 된 것이 마치 행운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어느 날은 영자 할머님이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경로당에 나오지 못하자 철수 할아버님은 평소와 달리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불안하셨대요. 경로당에 앉아 있어도 영자 할머님 없는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괜스레 마음이 심란해지셨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직접 영자 할머님 댁을 찾아가셨대요. 빈손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끓인 따뜻한 죽을 보온병에 담아 가져다 드리며 할머님 아프지 마시고 얼른 나으세요. 할머님 안 계시니 경로당이 너무 조용합니다. 제 뜨개질 선생님도 없어서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자 할머님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셨죠. 그동안 홀로 외로이 지내면서 누군가에게 이토록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철수 할아버님의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가 할머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꽃구경도 가고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기셨어요. 젊은 연인들 못지않게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셨죠. 손을 잡고 걷는 두 분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 두 분 아주 보기 좋다. 마치 새 신혼부부 같다. 우리도 저렇게 곱게 늙어가야 할 텐데라며 부러워하는 시선도 많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두 분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탄하며 진심으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서로에게 집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의 감정이 식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두 분은 몸소 보여주신 거죠. 오히려 오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해심과 배려심으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셨을 거예요. 서로의 지난 삶을 존중하고 아픔을 보듬어주며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나가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두 분의 로맨스가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의 시작이 언제나 그렇듯 크고 작은 난관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특히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영자 할머님의 자녀들은 어머니 지금 나이에 무슨 연애세요? 괜히 옆집에서 이상하게 볼까 걱정입니다. 어머님께 좋지 않은 소문이라도 날까봐 염려됩니다. 라며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고 어떤 자녀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철수 할아버님의 자녀들도 아버지 이제 편하게 혼자 사세요. 복잡하게 뭘 새로 시작하려고 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혹시라도 상처받으실까 봐 저희가 더 걱정됩니다. 라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혹시라도 상처받으실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었겠지만 또는 재산 문제 같은 현실적인 고민이 섞여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찌 되었든 두 분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은 두 분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두 분은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굳건히 지키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견뎌온 외로움과 고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서로에게서 얻는 위안과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영자 할머님은 자녀들에게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지금껏 너희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철수 할아버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셨고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셨어. 이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단다. 라며 자신의 진심을 전했고 철수 할아버님도 자식들아,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으냐. 영자 할머님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 내게 찾아온 마지막 선물 같으니 너희도 이제는 우리를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며 자녀들을 설득하셨어요. 두 분은 자녀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자녀들에게 서로를 소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두 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했죠. 결국 두 분의 진심이 통했는지 자녀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두 분의 관계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행복이 자식들에게도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두 분은 지난 가을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셨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진심과 사랑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주례는 경로당 회장님이 맡아주셨고 하객으로는 경로당 친구들과 자녀 그리고 손주들까지 참석해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답니다. 영자 할머님은 고운 자태의 하얀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으셨고 철수 할아버님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신랑 신부 못지않은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두 분의 얼굴에는 수줍음과 설렘 그리고 그 무엇보다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이때의 감동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오랜 시간 외로움 속에서 지내시다가 다시 찾은 사랑이라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이처럼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두 분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사회적 시선이나 자녀들의 반대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의 승리였던 거죠. 결혼 후 두 분의 삶은 더욱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함께 산책을 하고 손을 잡고 시장에 가서 신선한 식재료를 고르며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점심에는 함께 마주 앉아 정성껏 차린 따뜻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여전히 함께 뜨개질을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에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TV를 보다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이제는 더 이상 텅 빈 집에서 외로이 잠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두 분은 매일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합니다. 영자 할머님은 다시 찾아온 사랑 덕분에 하루하루가 설렘의 연속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철수 할아버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꿈만 같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그저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잃었던 웃음을 되찾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철수 할아버님은 영자 할머님 덕분에 잃었던 젊음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즐겁습니다. 할머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경로당 손뜨개 교실에 함께 참여하며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분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두 분처럼 살아봐야겠다며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사랑은 늙지 않아 우리가 늙는 거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두 분의 이야기죠. 이 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하고 삶을 즐기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오랜 삶의 지혜와 경험이 더해져 더욱 깊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이 때문에 혹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영자 할머님과 철수 할아버님처럼 가슴 뛰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0대 어르신들의 훈훈한 로맨스 이야기,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지 않으셨나요? 사랑은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인 것 같아요. 영자 할머님과 철수 할아버님처럼 우리 모두 삶의 매 순간을 사랑으로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사랑과는 다르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숙성된 와인처럼 깊고 향기로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두 분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홀로 외로워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눠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분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작은 도움을 건네며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삶은 크게 변화할 수 있답니다. 작은 관심이 그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